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전국 아파트값 낙폭이 더 가팔라지며 9주 연속 하락했습니다. 전국 아파트 전세 가격은 2023년 7월 이후 1년 6개월 만에 하락 전환했습니다. 정부가 올해 6월 도입되는 의무 임대기간 6년짜리 비아파트 단기 등록 임대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등 세제 혜택을 준다고 밝혔습니다. 다주택자가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하는 양도세 중과 배제 기한은 내년 5월 9일까지 1년 연장할 계획입니다. 서울 한강변 압구정 2구역이 사업 시행 인가를 받기 위해 통합 심의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압구정 통합 재건축 중 가장 빠른 속도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출 규제와 탄핵 정국으로 인한 이 부동산 시장의 관망세가 앞으로 당분간은 더 이어질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겨울 비수기까지 겹치면서 꽁꽁한 부동산 시장이 좀처럼 녹을 분위기는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이렇게 안개 속을 걷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는 언제쯤 이 따뜻한 봄이 찾아오게 될까요? 여러분의 마음도 조금 답답하다, 안개 속 같다 하신다면 오늘도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그 답답함들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언제나 무료 상담 전화로 여러분 편에서 도움 드리고 있거든요. 서울 지역 번호 02-2638-3970번 무료 전화나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전문가의 상담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고민 있으시다면 미루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부자 되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또 한 주를 잘 마무리해야 하는 주말을 앞두고 있는 금요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 부동산 고민 해결해 주실 전문가 모셨는데요.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주식회사 차원부동산투자연구소의 양승목 소장 함께 하셨어요.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차원부동산투자연구소 도시계획기술사 양승목 소장입니다. 부동산에 관한 고민들 지금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전국도 시끄럽고 나라가 언제 안정이 될지 굉장히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항상 위기를 헤쳐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위기 속에 항상 기회가 있죠. 그 기회를 어떻게 잡느냐, 누가 그 기회를 보느냐에 따라서 향후에 성공의 갈림길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기회는 준비하는 자에게 옵니다. 우리가 시험 공부를 예를 든다 하더라도 그 시험 공부를 합격하기 위해서는 항상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죠. 얼마나 준비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는 겁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이 방송을 보시면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좋은 기회를 잡을 수가 있겠죠. 부동산 우리 박성재 TV 부동산 고민 항상 지켜봐 주시고요. 또 부동산에 관한 고민이 있으면 언제든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비사업,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 주십시오. 제가 바로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회는 어디에나 있지만 그 기회는 준비된 자만 받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차근차근 준비하신다면 그 성공의 기회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거든요. 여러분의 것이 얼른 될 수 있도록 저희 전문가들이 힘 더 보태드리고 있으니까요. 고민 해결은 저희 방송과 함께 해보세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0번이나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이용하실 수 있게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방송 시간 통해서 여러분의 다양한 고민들 만나볼 텐데요.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서 고민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네. 오늘 어떤 고민 이야기 나눠볼까요? 저희 자녀가 네, 7월에 결혼할 예정인데, 네, 네네, 그래서 집을 구해야 돼서요. 네, 그래서, 아파트를 좀, 구매해야 될지, 그래서 네. 여유 자금은 2억 정도 있어요. 네, 신랑 신부 합쳐서. 네. 그래서 돈에 맞추다 보니까, 음, 저희가 부천시 원미구에 롯데 아파트가 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거 사도 될지 어쩔지. 아,
그래서 사기 전에 좀 연락을 주신 거예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우선 7월 결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이제 결혼하면서 네. 가장 걱정되는 게 이제 내 집 마련이죠. 그런데 가지고 있던 여유 자금이 조금은 적다 보니까 그 금액에 맞춰서 부천 원미구의 롯데 아파트를 봤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신랑 신부 되실 분들의 직장이 다 이 부천 근방에 네네. 위치한 걸까요? 마포구에 있어요. 마포구에 네네. 마포로 다니면서 이제 부천에서 좀 거주를 해볼까 좀 생각을 하신 걸 텐데 좋은 네네. 방법이 될지 더 나은 투자 방법이 있을지 한번 소장님께 여쭤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그 자녀분이 이제 아드님이세요? 딸이에요. 아, 따님이세요? 아, 네. 네. 아, 결혼 7월에 이제 결혼을 하신다고요? 네네.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예전에는 이제 결혼을 시키면 분가를 시키면 완전히 이제 거의 뭐 독립적으로 남남인데 이제 지금은 뭐 할 수 없이 계속해서 이제 고민을 같이 이제 안고 가야 되죠. 네네. 특히나 이제 또 내 집 마련에 대한 부분들은 또 더 그렇습니다, 그죠? 네. 우리 그 시청자분께서 이제 뭐 집을 알아봐 주시는 거예요? 아니요, 지네가 알아봤는데 네, 돈에 맞추다 보니까 네네, 예, 마땅한 데가 없고 여기밖에 없어서 예. 서울에는 아예 이 돈 가지고 살 수가 없을 것 같다고. 그렇죠. 지금 뭐 서울은 뭐 워낙 가격이 좀 높다 보니까 금액대가 비싸다 보니까 네네. 지금 이제 알아보시면 이제 서울 외곽 쪽으로 이렇게 자꾸 이렇게 밀려나요. 네.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또 우리 자녀분이 이제 뭐 아파트를 사시든 뭐 어떻든 내 집을 마련을 하시면 그 마련했는 걸 기반으로 이제 자꾸 가격이 올라가면서 이제 서울 쪽으로 좀 들어와야 되겠죠. 방금 들으니까 뭐 직장은 또 마포라 그러셨어요. 네네. 예, 마포인데 이제 또 부천 쪽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네. 시간도 그래서 많이 한 가지 걸리고. 걱정이 어, 이렇게 한번 나가면 들어올 수 없을 것 같은데 그게 걱정이네요. 그죠. 신혼부부 자녀 이렇게 자녀 고민을 이제 같이 하고 계신데 맞습니다. 이게 우리가 서울이 이렇게 있으면 그죠? 서울이 제일 많이 오르고 그죠? 그리고 오랫동안 오릅니다. 그리고 나면 서울이 비싸기 때문에 자꾸 이제 주변으로 이 가격이 이제 상승을 하잖아요. 근데 가장 많이 오르는 게 서울이잖아요. 그죠? 시청자님, 네네. 우리가 서로 이렇게 말도 주고받는 게 있어야지 진행이 잘 됩니다. 아, 네. 어. 알겠습니다. 자, 서울이 많이 오르면 이제 네네. 서울이 비싸기 때문에 주변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데 그 주변으로 이제 서울이 비싸서 주변으로 가다 보니까 주변의 가격도 이제 조금씩 이제 영향을 미쳐서 오르잖아요. 네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서울은 많이 올랐는데 주변은 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게 오르는 게 문제죠. 그리고 또 두 번째 문제가 서울은 오랜 기간으로 오르겠지만 이 상대적으로 주변 지역들은 지방으로 가면 갈수록 외곽으로 나가면 나갈수록 짧게 오른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시청자님 지금 어디에 거주하고 계세요? 저희는 대전에요. 아, 대전에 거주하고 계시고. 근데 이제 네. 부동산을 좀 이제 이렇게 오랫동안 기간에서 걸쳐서 보시다 보니까 이제 감이 있으신 거예요. 서울에 직장인데 내 집을 서울에 마련하지 못하고 외곽에 마련하게 되면 나중에 다시 서울로 못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걱정이라 그러셨잖아요. 네네. 정답입니다. 못 돌아옵니다. 지금도 인천에서 아니면 부천에서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 서울에 오고 싶은데 어떤 방법으로 올 수 있느냐 그것만 고민을 하고 계세요. 계속 부동산을 네. 보다 보니까 아파트를 보다 보니까 자 네네. 설명드리고 싶어요. 이 몇 가지를 설명드리고 싶은데 우리 부천은 일기 신도시죠, 그죠? 네. 일기 신도시란 말입니다. 일기 신도시 좋아요. 5군데 뭐 우리 일산, 분당 대표적으로 이렇게 있고 평촌 그리고 이제 부천 그리고 삼본이 있잖아요. 자, 네네. 그 중에서도 부천은 가격대도 괜찮습니다. 서울 바로 옆에 붙어 있고 구로동 바로 옆에 있잖아요, 구로구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격은 어느 정도 서울에 이렇게 외곽지, 서울시 내의 외곽지, 그러니까 하급지 정도의 금액대로 아니면 또 그 추세대로 이렇게 따라가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또 이제 일기 신도시다 보니까 우리 선도지구에 대한 이슈가 있었잖아요. 선도지구에 대한 이슈가 있다 보니까 재건축이 잘 진행될 것이다 해서 많은 기대를 안고 이제 사람들이 이게 뭐
보통 이제 대부분 이제 분당이죠. 분당이나 평촌인데 분당, 평촌, 일산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투자도 좀 하시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제가 드렸던 말씀 뭐냐면 너무 기대하지 마시라. 선도지구 우리 선도지구가 특별법이 발의이 돼가지고 우리 지금 진행을 하고 있지만 굉장히 좀 기간이 오래 걸릴 거다. 선도지구 지금 지정된 곳들은 이제 빨리 뭐 진행을 한다고 하지만 그것도 우리 주민들이 사업을 진행하는 거예요. 주민들이 자기들이 만족을 하지 못하면 사업성이 좀 없다든가 아니면 지어졌는데 뭐 기반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향후에 대비했을 때 좀 부족하다 싶다고 느끼게 되면 이게 사업이 진행이 되기가 힘들어요. 이해되세요? 근데 어쨌든 이제 부천 쪽에 아파트를 알아보신 롯데 아파트를 알아보셨단 말이에요. 금액대를 맞춰가지고. 근데 네네. 걱정스러운 건 뭐냐면 좋습니다. 아파트 안전자산이죠. 안전자산. 언제든지 내가 매매를 할 수가 있다. 누구든지 아파트에 살고 싶어 하니까. 하지만 이렇게 하락기가 오는 경우에는 이 매도 자체가 조금 쉽지는 않다. 이런 단점은 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부동산 상품 중에는 모든 전 국민이 참여해야 되는 아파트 주택 시장이다 보니까 황금성은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우리 부천에 있는 롯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올랐다가 지금 내려간 상태에서 아직까지 회복을 못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격이 좀 싸 보이니까 우리 지금 들어가면 조금 내가 살고 있으면서 거주하면서 시간이 지나면 이제 오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 답은 분명히 맞습니다. 하지만 다시 서울이 먼저 많이 올라줘야지 부천이 오른다는 거. 그게 이제 한 가지 문제예요. 그럼 서울로 이제 못 돌아올 거 아니에요. 네네. 그 그렇잖아요. 부분이 걱정이지. 근데 다행히도 우리 지금 우리 자녀분이 신혼이란 말이에요. 나이가 아직 네. 어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그 젊은이들의 가장 큰 장점이자 무기는 뭡니까? 부동산에서.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큰 장점이자 가장 큰 무기는 뭐냐면 시간입니다. 시간. 네. 예. 부동산은 아시겠지만 우리 시청자분도 겪어보셨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쩔 수 없이 물가도 오르듯이 자산의 가치도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화폐가 계속해서 나라에 공급이 되니까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네. 부동산 같은 자산은 계속해서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어디가 많이 오르고 어디는 적게 오르고 또 어디는 오랫동안 오르고 어디는 짧게 오르고 이런 것들이 문제다 보니까 한번 어디를 선정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앞으로의 향후의 미래가 결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것 네네. 때문에 이제 걱정이 되시니까 여기를 사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진짜 괜찮을까 아니면 서울로 다시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를 고민을 하시는데 제가 명확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명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제 말씀 들으세요. 네네. 아유. 나쁘지는 네, 않아요. 감사합니다. 나쁘지는 않아. 아파트를 산다는 게. 그런데 걱정은 뭐냐? 직장이 마포구고 앞으로도 서울에서 직장을 다녀야 된단 말입니다. 그죠? 네. 그러면 둘다 서울에 내 집을 마포구예요. 마련하는 게 맞아요. 근데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지금 부천으로 가시는 거예요. 하지만 제 네.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만약에 서울의 아파트를 취득을 할 수 있다면 분명히 서울의 아파트를 취득하실 거예요. 그러면 조금 우리 자녀분은 젊으시니까 조금 시간을 두고 아파트가 될 상품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런 지역에 가서 거주를 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네네. 그렇지 않습니까? 자, 네. 직장이 우리 여기 마포구인데 지금 부천에서 이렇게 다니신다 그래요. 거리도 있고 우리 출퇴근하는데 힘들어요. 거리가 멀면. 그럼 나중에 후회가 많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마포구가 직장이면 마포구 인근, 마포구 굉장히 좋습니다. 살기 좋으니까 아파트 가격이 그만큼 비싼 거겠죠. 20억씩 하잖아요. 자, 그러면 네. 마포구에 20억짜리 아파트가 될 수 있는 지역에 지금 만약에 그러한 지역이 있다면 다세대주택 네. 빌라에 들어가서 거주를 하시라는 거예요. 빌라에서. 빌라. 자, 개발이 아파트가 안 되는 빌라에 거주를 하시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파트가 되는 지역의 빌라에 거주를 하시고 향후에 뭐 한 2, 3년 뒤에 여기가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이 돼가지고 진행이 되면 10년 이내에 아파트가 될 수 있는 지역으로 들어가서 거주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그냥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마포구 합정동 있죠? 합정동이라고 한번 찾아보십시오. 합정동. 그리고 인터넷으로 검색도 해보시고 직접 한번 가서 발품도 한번 팔아보세요. 이 합정동에 가시면 네. 모아타운을 추진하는 곳이 있어요. 모아타운. 또 신속통합을 추진하는 곳이 있습니다. 신속통합. 이렇게 두 가지를 추진하는 곳이 있어요. 그 재개발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추진하려고 진행하는 곳을 들어가십시오. 거기를 알아보시고 들어가시면 예를 들어서 여기 가시면 투룸 빌라 같은 경우에 한 5억 정도 네. 합니다. 투룸 빌라
요게 이제 신축이에요. 신축이면 옛날 구축 오래됐는 거에 거주해서 살라 그러면 사람이 신혼부부인데 그래도 내가 좀 깨끗한 환경에 살고 싶잖아요. 너무 오래된 네네. 집은 살기가 힘들어요. 나중에 또 무슨 일이 발생할지도 모르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어진 지 얼마 안 된 신축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아직 결혼하시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자녀가 없고 하기 때문에 투룸 빌라에 거주하시더라도 충분해요. 그래서 투룸 빌라가 가격이 한 5억 정도 합니다. 5억. 지금 부천에 있는 아파트 가격하고 비슷하죠? 네네. 그렇죠. 아파트가 5억 네. 정도밖에 안 하는데 여기 서울의 빌라는 빌라인데도 투룸 빌라 작은 빌라인데도 5억 한단 말이에요. 그만큼 땅의 가치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양극화가 심하게 될 거기 때문에 서울의 빌라 그다음에 지방이나 수도권 외곽의 아파트 가격 차이가 계속해서 벌어질 거예요. 특히나 개발되는 지역하고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실거주로 5억의 빌라에 들어간다라고 예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면 여기가 나중에 이제 개발이 된다고 구역 지정이 되고 하잖아요. 그럼 가격 막 올라요. 근데 그거는 이제 차치를 하고 향후에 내가 여기가 재개발이 된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부담금이라는 걸 냅니다. 분담금, 추가 분담금이라 그러죠. 그 부담금이 한 5억 정도 나온다고 할게요. 많이 나와서 5억 정도 나온다고 하면 내가 25평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네네. 재개발 좀 아세요? 아니요. 아, 전혀 모르시죠? 그러니까 이제 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게 답변이 빨리빨리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재개발의 구조를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재개발이라는 게 우리 그 옛날 헌집 있죠? 헌집. 이 네. 헌집을 허물어 가지고 요거를 가지고 아파트로 주는 거예요. 아파트로. 아파트로. 이해하시겠습니까? 네네. 예. 그런데 내 집을 부시고 나서 새로운 아파트를 짓는데 건축비하고 이런 거 들어가죠. 내 돈을 내야 되죠. 내 돈. 네네. 내 돈을 플러스 해줘야지 아파트를 줄 거 아닙니까? 우리 일반적인 집도 허물고 다시 지으면 건축비가 들어가잖아요. 네. 땅은 내 거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내 돈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이게 분담금이에요. 분담금. 분담금. 자, 내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합정동의 빌라가 5억이라고 했는데 이 분담금이 5억이 들어간대요. 그러면 내가 건축하는데 비용이 들어가는 게 당연히 5억은 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나는 네. 10억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나중에 만약에 분담금을 낸다고 하면 네. 이 돈은 다 대출이 돼요. 근데 어쨌든 어차피 나중에 내가 대출도 내가 갚아야 될 돈이니까 10억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나중에. 그런데 네. 내가 10억짜리 25평 아파트를 받았단 말이에요. 이 마포구 합정동에 아주 위치가 좋은 한강을 볼 수 있는 지역에. 그죠? 자, 그러면 이 아파트는 나중에 시장에서 얼마의 가격이 형성이 될 것이냐. 최소 20억이에요. 20억. 20억. 그죠? 마포구 아파트 가격 아시죠? 20억짜리 아파트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나는 10억의 비용을 들여가지고 20억짜리 아파트를 받는 거기 때문에 10억의 차익이 생기는 거죠. 네. 그렇죠. 자, 우리 부천의 아파트 만약에 내가 롯데 아파트 들어가지고 샀다, 살고 있다라고 하면 10년 뒤에 얼마 할 것 같아요? 20억 갈 수 있을까요? 택도 없죠. 그 10억 갈 아파트가 수 있을까요? 오래됐더라고요. 예, 택도 없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내가 남들하고 똑같이 이렇게 돈 벌어가 되겠습니까? 그럼 부자 못 되잖아요. 네. 젊음이 무기입니다. 젊음이. 이 재개발은 시간은 근데 대신에 좀 걸려요. 한 10년 정도 걸립니다. 10년. 하지만 10년이 지나면 내가 최소 10억의 시세 차익을 올릴 수 있는 이런 부동산에 들어가서 거주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네네.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리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한 10년 전에 여기 위에 보면 이제 일산 있죠. 일산에 네. 아파트가 그 새 아파트 있어요. 우리 요즘 워낙 새 아파트 좋아하다 보니까 새 아파트 들어가시는데 새 아파트 신축 아파트에 7억 주고 40평대에 들어가신 분이 계십니다. 근데 이분이 7억 주고 샀는데 이게 막 5억으로 떨어지고 막 이러더니만 지금 이제 회복이 돼가지고 한 7억이에요. 7억. 10년 동안. 자, 근데 우리 그때 당시에 우리 여기 보면 여의도 있죠. 여의도에 공작 아파트 있죠. 공작 아파트. 이 공작 아파트가 그때 당시에 7억이었어요. 7억이었는데 지금 얼마인지 아십니까? 모르겠어요. 한 30억 가까이 합니다. 음. 이해하세요? 자, 이제 이해가 좀 되시죠? 자, 네. 서울 수도권 외곽에, 서울 외곽에 이렇게 아파트를 사신 분하고 서울 중심지에 아파트를 사신 분하고 10년이 지나니까 차이가 23억이 벌어졌어요. 23억.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서울에
서울에 아파트가 좋은데 아파트 비싸잖아요. 못 사면 이 아파트가 될 수 있는 빌라를 사시라는 겁니다. 그럼 똑같이 성공한다는 얘기예요. 똑같이. 그래서 네,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시청자분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우리 아드님, 따님하고 사위분이죠. 사위분하고 딱 모아가지고 잘 얘기를 하셔가지고 우리 젊음이 무기라고 했으니까 우리 그 차원 부동산 여기 부동산 방송에 상담을 받아 보니까 차원 부동산에 도시계획 기술사가 있더라. 양성국 소장이라고 계신데 이분이 얘기하기를 젊음이 무기니까 조금 내가 몸테크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몸테크 조금 하면서 한 10년 정도만 기다리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지역에 그런 지역을 추천을 해주시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우리 또 그 우리 따님이나 이렇게 뭐 사위분을 보시면 그래도 좀 처음 이제 신혼으로 이렇게 거주를 하는데 좀 아무래도 내가 가구도 있고 이러니까 좀 좋은데 거주하시고 싶으실 거예요. 아파트. 누가 남들이 얘기하면 아파트가 빌라 샀다 그러면 왜 빌라 사? 막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듣기 싫어가지고 아파트 가고 싶다라고 해가지고 말씀하실 텐데 설득이 안 되면 저한테 한번 상담을 받으십시오. 오셔가지고 개별적으로 같이 오셔가지고 상담을 받으시면 제가 네. 향후에 10년 뒤에 분명히 우리 따님이 성공하실 수 있는 많은 자산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빌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네, 꼭 한번 네네.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결국 내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 맞춰서 서울 외곽 지역으로 점점 더 밀려나다 보면 다시 서울로 진입하기가 힘들어진다라는 조언과 함께 젊음이 무기다. 이 재개발을 활용한, 그러니까 시간을 활용한 투자 방법을 조언드렸거든요. 자녀분께 잘 전달해 주시고 그래도 어려움 남으시거나 선택하기 조금 더 곤란하다 하신다면 다시 한번 연락 주세요. 서울 지역 번호 02-2638-3970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언제나 열어두고 여러분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샵 3989번으로 문자 주신 사연들 좀 살펴볼게요. 뒷번호 2749번 쓰시는 시청자분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저는 현재 지방 청주에서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무주택자인데 아파트를 어떻게 사야 할지 고민이 많습니다. 가지고 있는 자금은 7억 원입니다.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지방에서 전세로 거주하고 계시는데 그래도 이제는 좀 내 집 마련을 해보고 싶으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소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신자님. 문자로 사연을 주셨는데 지방에 청주에 거주를 하고 계시고 전세로 지금 무주택인데 그래도 보유 자금은 7억이 있으세요. 7억 이때까지 뭐하러 그렇게 현금으로 보유하고 계셨습니까? 지금 그것도 얼마나 올랐는데 7억 정도를 한 10년 동안 보유하셨다 그러면 이게 오히려 내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 이제 아시니까 그래 예를 들어보니까 뭐 주변에 있는 내 친구들도 한 7억 갖고 있던 애들이 아파트를 투자했는데 야 돈을 많이 벌었는데 나는 7억 그대로 이런 상실감이 크실 거예요. 똑같습니다. 앞으로도 아파트를 살까 말까 이런 고민을 하지 마십시오. 무조건 사시는 게 정답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좋은 지역에 해야 된다는 겁니다. 좋은 지역에. 서울에 아파트 만약에 7억 원으로 투자할 수 있는 아파트가 있다면 그 어느 아파트라도 괜찮을 거예요. 내가 보유하고 있는 10년이 만약에 향후 10년을 본다 그러면 분명히 이 7억이 뭐 14억 뭐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파트 투자하는 것보다는 재개발, 정비사업에 투자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정비사업은 재개발이 있고 재건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에 투자하시는 것도 좋아요. 7억 원으로 투자할 수 있는 재건축 아파트들. 뭐 제가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찍어드릴 수는 있겠지만 말씀드린다 하더라도 시청자분은 섣불리 이렇게 하시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한 가지 다른 이 대안으로는 뭐냐면 물론 좋습니다. 아파트 투자하면 사람이 마음이 안심은 되는데 돈은 그렇게 많이는 못 벌어. 일반 신축 아파트 들어가는 것보다는 더 벌 수는 있겠지만 다른 사람들 돈 많이 버는 사람들에 비해서는 돈을 많이 못 벌어요. 내가 조금 더 벌 수 있다. 내가 조금 더 벌어서 내 친구들한테도 자랑 좀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재개발에 투자하는 게 지금 정답입니다. 서울은 앞으로 향후 10년 이상 재개발 시장이 화두가 될 것입니다. 자, 서울의 재개발 지금 만약에 7억을 보유하고 있다면 그거 아시죠? 다다익선.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부동산도 똑같습니다. 뭐든지 물건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잖아요. 예전에는 부동산이 많으면 세금을 많이 때렸어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 대한민국 자유민주공화국 아닙니까, 그죠? 앞으로도 그렇게 이런 상태로 유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양도세도 지금 중과하던 거 아직까지 또 유예를 또 1년 더 연장을 한다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양도세는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돼 이제. 내가 벌었으니까 양도세 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못 벌었으면 아예 양도세가 없어요. 버니까 내는 거예요. 중과가 되더라도. 근데 이제 너무 많이 떼가다 보니까 이게 반발이 그만큼 큰데요. 어쨌든 벌었으니까 내는 거예요. 벌었다는 거는 내가 하나를 갖고 있으면 100만 벌 것이고 두 개를 갖고 있으면 200을 벌 수 있는데
중과를 많이 하니까 내가 30밖에 못 벌어가더라. 그래도 한 개 갖고 있는 100을 버는 사람들보다 두 개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130을 버는 게 훨씬 낫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차라리 재건축 하나를 하는 것보다는 재개발을 두 개를 하는 게 낫습니다. 대신에 확실한 곳을 해야 되겠죠. 자, 그렇다 보면 저라면 만약에 7억 정도, 7억의 보유 자금을 갖고 있다면 아파트 재건축 아파트 오케이. 하지만 이거보다 더 이거는 그냥 굿이에요. 굿. 오케이예요. 굿. 근데 베스트를 찾고 싶다라고 하면 재개발 있죠. 서울의 재개발을 차라리 7억으로 두 개를 하시라. 아니면 두 개, 세 개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이 마포에 보면 뭐 우리 도화동에 마포역이 있습니다. 마포역에 역세권 재개발 한 4억 정도 들어가죠. 여기 하나 투자. 그다음에 우리 고덕동 되게 좋은 지역입니다. 고덕동이나 강동구에 보면 아주 좋은 지역이 있어요. 거기 역세권 재개발하는 거 뭐 한 3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두 개 딱 합치면 7억 되죠. 7억 되는데 얘가 나중에 향후에 얼마의 가치를 볼 것이냐. 최소 10억 이상씩 봅니다. 10억 이상씩. 자, 그러면 10억 두 개 벌면 20억이죠. 20억인데 하나는 우리가 비과세가 안 돼요. 과세가 돼요. 그러면 한 50% 나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래도 15억은 번다. 자, 이런 게 훨씬 낫지 않습니까? 아파트 하나 재건축 아파트 해가지고 많이 벌었어. 그러면 10억 좋아. 10억 버는 거 좋아. 오케이. 근데 이거는 굿이라는 얘기예요. 베스트는 차라리 재개발에다가 이렇게 분할해가지고 투자를 하시라. 두 개, 세 개 하시라. 예를 든다면 마포구 도화동, 마포역 역세권 그리고 강동구 고덕동 역세권 해가지고 두 개를 벌어서 10억에서 좋아. 네, 그냥 세금 내지 뭐 돈 벌었으니까 5억 세금 냈다 하더라도 15억이 남는다. 5억의 차익이 생긴다. 더 벌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투자하시는 권유 드리고 이렇게 문자로 주셨으니까 상세한 상담은 다시 한번 연락 주시거나 세미나에 참석하시면 좋은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똘똘한 아파트 한 채를 매수하시더라도 좋은 지역 입지를 잘 골라야 한다. 그것도 좋은 투자 방안이 되겠지만 더 좋은 방안, 조금 더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두 개로 나누어서 이 재개발 투자를 계획해보는 것도 좋겠다 조언 드렸으니까 함께 잘 비교해보시고 또 어려운 점 생기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는 번호 서울지역번호 02-2638-3970번 열어두고 있고요. 계속해서 문자 주신 사연들 조금 더 살펴볼게요. 뒷번호 0105번 쓰시는 시청자분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저는 동탄 아파트를 보유하고 지금 거기에 살고 있습니다. 이 동탄에 있는 아파트를 매도한 후에 서울로 이주를 고민하고 있는데 지금 해봐도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상급지로 그러니까 좀 갈아타기를 고민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소장님? 네, 문자 주셨는데 간단합니다. 답은 일단 동탄이 멀죠, 서울하고. 대신 동탄에는 삼성이라는 기업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도시로서 탄탄하게 기반을 갖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서울에 못 미칩니다. 서울에 못 미치고 서울에 영향을 받습니다. 아시면서도 어쨌든 뭐 그렇게 거주를 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 보니까 동탄 여기가 이제 아래쪽에 있죠. 동탄 여기 밑에 있네요. 동탄 예를 들면 이 동탄인데 위에 하나 이렇게 하나 더 끄면 통탄하는 곳입니다. 통탄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앞으로도 향후에 10년 뒤에 통탄하시지 않으시려면 서울로 들어오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지금 매각하려면 매각이 잘 되지는 않으실 거예요. 하지만 내가 어느 정도 감내를 할 수 있다고 하면 여기를 매도를 하시고 서울 지역에 들어오시라라고 말씀드리겠고 아니면 한 가지 다른 방법은 뭐냐면 내가 거주도 지금 계속 동탄에 거주를 하고 계셨으니까 앞으로도 거주를 동탄에 하실 일이 있을 거예요. 뭐 직장이 거기 있다든지 뭐 해서 동탄에 거주를 하셔야 한다면 동탄을 매도하지 마시고 매도는 하시되 여기에서 전세로 거주를 하시고 투자를 서울에 아파트 아니면 아파트 되는 비용이 모자라실 거 아니에요. 서울에는 아무래도. 자, 그러면 서울에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재개발에 투자를 하시라. 재개발에 투자를 하실 때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재개발 사업이 진행이 많이 된 곳은 아파트 이상 가격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요. 예를 들면 이제 뭐 관처가 사업 시행인가가 났다, 뭐 노량진 같은 경우에는 뭐 13억씩, 15억씩 이렇게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런 데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차라리 초기 재개발 될 수 있는 진짜 확실해 보이는 지역에 들어가셔가지고 미리 선점하고 있으면 지금 노량진 10억 이미 아파트가 안 되는데도 10억이 프리미엄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프리미엄을 내가 온전히 다 가지고 갈 수 있는 지역에다가 투자를 미리 해두시면 많은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다, 돈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중요한 것보다 내가 하급지에 있는 동탄에 거주를 하는 것보다는 하급지 동탄은 일단 무조건 매각을 하시고 지금 이제 돈을 버는 기회가 보이는 이 서울 지역에 들어오시되 가급적이면 재개발을 보시라, 초기 재개발을 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보다 상세한 사항은 다시 한번 연락을 주시거나 세미나를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동탄의 아파트는 조금 어렵긴 하겠지만 그래도 빠르게 매도 계획을 세워보자 조언 드렸으니까 우선 매도 한번 해보시고 그 이후의 전략은 또 저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0번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고요.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보내주신 사연들도 자세히 상담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문자 사연도 또 볼게요. 뒷번호 6484번 쓰시는 시청자분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현재 여유자금 1억 원 정도로 자녀 명의를 활용해서 망원 이동의 다세대 주택을 매수해 볼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도 투자 가치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자녀와 함께 재테크를 하시는 걸 보면 좀 긴 시간, 좀 시간을 활용하겠다라는 마음이신 것 같은데 이 지역은 어떻게 보세요, 소장님? 네, 1억 원의 여유 자금으로 망원 이동을 말씀하셨습니다. 망원 이동 좋습니다. 예, 망원 이동 좋은데 아무래도 이제 자녀 명의로 하시는데 자녀분의 이제 집을 하나 사주시는 걸 거예요. 근데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가급적이면 이 합정동 쪽을 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고 망원은 지금 투자할 지역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해서 지금 신속통합이라든지 아니면 모아타운이 지정돼 있는 곳이 있을 거예요. 그런 곳에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거기는 투자하려니까 돈이 모자라죠. 네, 모자랍니다. 그리고 또 실거주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망원 이동을 말씀하시는데 망원 이동도 여기 뭐 모아타운 추진하다고 막 그러고 하셨어요. 모아타운 면적을 굉장히 크게 넓게 해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하셨는데 좀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제가 개인적인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라면 만약에 이제 이 마포에 뭐 직장을 갖고 있든지 이 근처로 갖고 계시지 않겠어요, 직장을.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망원 쪽을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만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기회비용이 아깝다는 거죠. 차라리 조금 더 빨리 진행될 수 있는 곳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먼저 벌고 나서 나중에 망원동에 오셔가지고 차라리 2개를 투자하는 게 낫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를 들어서 이제 대체 지역으로 이제 만약에 권유를 드린다고 하면 독산동을 가십시오. 독산동 금천구에 여기 조금 더 이렇게 보면 우리 지금 금천구가 굉장히 앞으로 향후에 많이 바뀔 곳입니다. 많이 이제 가격이 상승이 기대가 되는 곳이에요. 이 독산 4동, 독산 3동, 독산 2동 뭐 이런 부분들을 해가지고 왜냐하면 근처에 바로 구로 디지털 단지 그리고 가산 디지털 단지 2개의 업무지구가 있습니다. 업무지구.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여기 롯데캐슬 위에 금천구청위로 해가지고 공공부지가 있는데요. 이 공공부지에 도시혁신구역이라고 지금 이제 지정이 됐고 선정됐습니다. 공모에 당선이 돼가지고 여기에 또 업무지구가 또 들어온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또 하나 더 우리 여기 시흥대로 있죠. 시흥대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신풍역으로 거쳐가지고 위로 안산선이 개통이 됩니다. 개통. 한 2026년 12월 그러니까 2027년 내후년에 2년 뒤면 개통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여의도로 출퇴근이 굉장히 좋습니다. 여의도로. 자, 그리고 현재 지금 이 독산동 보면 왼쪽에 이제 우리 그 광명이 있죠. 광명 하안주공 있고 철산주공 뭐 지금 광민 뉴타운 해가지고 아파트들이 신축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이게 완전히 바뀌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는 경기도란 말입니다. 경기도고 여기는 지금 서울입니다. 서울. 지금 현재 보시면 금천구에 굉장히 많은 지역들이 재개발 구역으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정이 되어 있고 또 앞으로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이 될 거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다 아파트 단지로 몇만 세대가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자 서울에 살래, 광명에 살래, 경기도에 살래라고 물어본다면 당연히 서울에 살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많이 넘어오게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앞으로 향후의 대장은 이 일대에서는 서남권 일대에서는 금천구가 될 것이다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금천구 쪽을 좀 주의 깊게 바라보시고 저라면 만약에 1억으로 투자할 수 있다 그러면 망원동에 1억 투자 하는 지역들이 있어요. 근데 그쪽보다는 금천구에 1억 투자를 하시는 게 훨씬 낫다. 미래를 봤을 때. 그리고 조금 더 빨리 진행될 수 있는 곳으로 가보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여기 보시면 뭐 지금 현재 신속도 하고 있고요. 신속 그리고 모아타운도 하고 있습니다. 두 군데 다 좋으니까 어느 지역 할 것 없이 재개발이 진행이 된다고 하면 들어가십시오. 이미 진행이 돼가지고 구역이 선정이 된 곳들은 자제를 하십시오. 거기는 실거주로 들어가셔야 된다든지 아니면 이미 피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 주고 들어가는 것보다는 확실하게 어차피 될 지역인데 차라리 거기에 나중에 일찍 좀 들어가가지고 나중에 그 피를 내가 온전히 다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정지에 신속이나 모아타운, 예정지에 독산동 꼭 투자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가보셔도 잘 몰라요. 실제 가보시면 현장에서 잘못하면 눈탱이 맞습니다. 그런 우를 범하기 위해서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차라리 꼭 다시 한번 투자를 하실 때는 한 번 더 세미나에 참석하셔서 좋은 정보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야지 진짜 제대로 된 투자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높아심에 걱정이 돼서 하는 말입니다. 꼭 참석하시고 세미나라든지 아니면 상담을 이용하시고 개별적인 상담을 이용하시고 투자하시기 권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보셨던 지역은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만큼 다른 곳에서 한 번 더 돈을 벌고 나서 가도 늦지 않다 조언 드리면서 금천구 일러드렸으니까 그 지역으로 투자 계획 한번 세워보시고요. 어려우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저희 무료 상담 전화 열어놓고 여러분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다음 문자 사연 하나 더 볼게요. 0565 뒷자리 쓰시는 시청자분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2023년 9월에 모아타운 선정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 안에 있는 신축 빌라를 지금 매수해봐도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방금 전에 이 선정된 지역에 대한 말씀을 조금 해주셨는데 그런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소장님? 네. 이 질문이 되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거 조금 정리해 볼게요. 일단 모아타운이라고 말씀하셨고요. 모아타운. 이건 뭐 또 제가 전문 아닙니까? 자, 모아타운이고 이게 권리산정 기준일이 2023년 9월이라고 하셨습니다. 예, 2023년 9월이면 어디 지역인지 대충 몇 가지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신축을 취득을 하는데 문제가 없겠냐라는 걸 묻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차피 지금 모아타운으로 해서 이 모아타운이라고 하는 건 나중에 아파트로 바뀌는 거죠. 굉장히 좋은 투자입니다. 아파트로 바뀌는 건데 내가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죠. 신축이라고 하니까. 근데 권리산정 기준일은 2023년 9월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9월. 지금으로부터 한 2년 전이네요. 1년 반 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 신축인데 지금 보니까 현장에도 모아타운으로 선정돼 있는 지역, 후보지로 지금 관리계획 수립 중인 지역들 있죠. 후보지로 선정되고 관리계획 수립 전인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들이 지금 신축하고 있는 지역들이 있어요. 신축하고 있는 지역. 근데 중요한 것 이거 정말 잘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꼭 구청에 전화하셔가지고 물어보셔야 돼요. 일단 첫 번째 구청에 전화해 보시라. 구청에 전화. 주택가 있습니다. 주택가에 전화하셔가지고 그 지금 해당 지어지고 있는 신축 빌라의 필지, 그러니까 이제 지번 있죠. 주소죠. 지번을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 신축 빌라의 착공 신고가 언제 되었는지 이거를 꼭 물어보셔야 됩니다. 이 착공 신고가요, 이 권리산정 기준일 앞에 딱 있잖아요. 그러면 지어지고 있는 것들이라 하더라도, 지어지고 있는 빌라라고 하더라도 입주권을 받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첫 번째, 착공 신고가 권리산정 기준일 이전에 있느냐, 해당하느냐의 문제입니다. 해당한다 그러면 입주권은 나옵니다. 그런데 보면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이 건축허가를 얘기하세요. 건축허가를 요 전에 득하면 나온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간혹가다 있습니다. 인터넷에도 이렇게 돌고 있어요. 그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건축허가는 이전에 언제든지 받을 수가 있어요. 받을 수 있고 모아타운 선정이 되어서 권리산정 기준일이 있는데 그 이후에 착공 신고를 득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높아심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우리 시청자님이 알아보시는 지역에 신축 빌라나 아마 이미 지어졌거나 뭐 그렇겠죠. 그러면 그래도 한 번 더 돌다리로 두드려보고 건너라고 알아보셔야 됩니다. 착공 신고, 건축 허가하고 상관없습니다. 이 착공 신고가 내가 지금 이제 딱 땅 파고 이제 들어가잖아요. 그때 이제 착공 신고를 득해야 되거든요. 착공 신고가 권리산정 기준 이전에 득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라.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이미 2023년도 9월에 권리산정 기준일이 정해졌다는 것은 그때 당시에 모아타운으로 선정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모아타운이 선정이 되고 나서 관리계획 수립을 해요. 이 관리계획을 수립을 하고 관리계획 수립 고시가 났는 날이 정비구역 지정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바로 조합 설립 인가 착수하죠. 조합 설립 인가 이제 조합이 인가가 되죠. 요 인가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야 됩니다. 소유권 이전을 해야 돼요. 내 걸로 만들어야 됩니다. 잔금을 치러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내가 잔금을 치렀다라고 하면 문제가 뭐냐면 이 신축 빌라는 건축주가 있죠. 건축주가 여러 개를 갖고 계십니다. 거기에 여러 개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다물권자가 돼요. 다물권자는 우리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 조합 설립 인가가 나서 다물권자의 물건을 취득을 하게 되면 재개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물권자의 물건을 취득하게 되면 조합은 입주권 승계가 안 돼요. 입주권 승계 금지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중요한 거 구청에 전화하셔가지고 건축허가를 착공 신고를 언제 득했는지 권리산정 기준일에 이전에 득했다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상관없는데 대신에 거기가 이제 준공이 돼가지고 조합 설립 인가가 나기 이전에 반드시 취득을 완료하셔야 된다. 잔금을 치르셔야 된다라는 건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도 만약에 내가 내 개인적인 물건이 궁금하다 하시면 다시 한번 연락 주시면 제가 확실하게 된다 안 된다를 말씀드릴게요. 우리 시청자님은 아마 상관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한 번 더 돌다리로 두려보고 넣어야 되니까 구청에 꼭 한번 전화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중요한 내용이죠. 이 현금 청산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 권리를 잘 따져봐야 할 텐데 가장 중요한 거 먼저 구청에 전화를 해보자 조언 드렸으니까 전화해보시고 그리고 결정하시기 전에 그래도 한 번 더 상담 원하신다 하신다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0번 이용하실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재개발 이야기 그리고 투자 전략들까지 꼼꼼하게 저희 방송 시간에도 도움 드리고 있지만 더 긴 시간 할애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도록 전문가와 함께하는 무료 세미나 시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양승국 소장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다음 주에 진행 예정이네요. 소장님 자세하게 소개 부탁드려요. 네, 차부동산 투자연구소 기술사 강의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고요. 다음 주 토요일 11시에 세미나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이제 토요일이 지나면 바로 이제 설 연휴가 시작되죠. 설 전에 참석하셔가지고 꼭 좋은 정보 받으시고 설에 이제 고민을 하셔야 되겠죠. 아니면 설 전에 고민하셔가지고 결정 내리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꼭 투자에 한번 참석해 보시라라고 참여를 해보시라 말씀을 드리겠고 오시면 아주 좋은 정보를 많이 드립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우리 재개발을 투자할 때 기본적인 상식들 그리고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있는 그리고 또 초기 재개발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위험을 어떻게 제거를 해야 될지 이 위험성 재개발에는 위험성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 위험성을 애초에 걷어버리고 투자를 하시는 게 제일 좋죠. 자 그리고 금액대별로 어디에 지역에 투자하는 게 가장 좋을지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다 말씀을 드리니까 설 전에 꼭 한번 우리 세미나 강의 참석하셔가지고 좋은 내용 들으시고 투자에 꼭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아마 많은 분들이 예약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나 모르니까 전화해 보시고 자리가 비어 있다면 상담 예약을 하셔서 세미나에 참석하시고 뭐 다 찼다 그러면 다음 주 토요일 또 예약하셔가지고 꼭 설 전에 한번 투자를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대체율이 생기면서 이번에는 설 연휴가 정말 많이 길어졌죠. 그러다 보니 조금 더 설 연휴를 어떻게 알차게 보낼 수 있을까 고민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자, 부동산 공부도 하고 또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고민도 해결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니까요. 참여하고 싶으시다면 나가고 있는 번호 02-2638-3970번이나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문의 주세요. 세미나 안내도 자세하게 드리겠습니다. 자, 요즘 많은 분들이 이 재개발 그러니까 정비 사업에 관심을 갖고 계시면서 이 정비 사업 하면은 사업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용적률을 좀 따져봐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십니다. 과연 이 재개발에 있어서 용적률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용적률을 어떻게 좀 따져봐야 하는지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고자 해요. 소장님 바로 전해주시죠. 네, 용적률, 뭐 정비사업, 재개발 이런 얘기 나오면 용적률이 무조건 나오죠. 그리고 용적률이 무조건 높은 게 좋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그러다 보니까 뭐 역세권 재개발에 투자를 해야 된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용적률이 뭔지도 모르고 남들이 용적률 좋다 그러니까 용적률 오케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뭐든지 우리가 제대로 알고 뭐를 사물을 바라보더라도 내가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시인께서 얘기하셨는데 내가 아는 만큼 보인다. 또 내가 사랑하는 만큼 보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아는 만큼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뭣도 모르고 이렇게 공부 제대로 안 한 상태에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누구 말만 믿고 덥석 이렇게 투자하는 거 이거 결국 투자의 책임은 누굽니까? 본인이잖아요. 본인이 져야 되잖아요. 아무도 책임 안 져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장 많이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제가 많이 강의를 드리는 거예요. 특히나 이제 재개발 투자를 할 때 용적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용적률 체계가 서울시에는 용적률 체계가 정비 사업에 다 잡혀 있습니다. 어떻게 잡혀 있느냐? 서울시 재개발 사업의 용적률 체계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거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하고 또 특히나 이번에 작년 9월이죠. 서울시 도시정비 기본계획이 변경이 되면서 보시면 용적률이라는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와요. 뭐 기준 용적률, 허용 용적률, 상한, 법정 상한 뭐 이런 얘기들. 그리고 뭐 기준 용적률을 완화해 준다. 근데 기준 용적률이 뭔지도 몰라요. 그리고 뭐 허용 용적률의 인센티브량을 뭐 확대해 준다. 그 허용 용적률이 뭔지를 모르잖아. 그죠? 그냥 용적률만 하는 뿐이지. 또 보니까 중공업 지역에 법적 상한 용적률이 뭐 체계를 명확한다. 법적 상한 용적률이 뭐냐? 모른단 말이에요. 모른다. 그러니까 용적률이 뭔지 어떤 개념인지 확실하게 알고 한번 가봅시다. 이런 말씀에서 이제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조금 모자란다. 부족하다. 그죠? 자세한 얘기는 세미나에 오면 확실하게 더 얘기를 드리겠고 기본적으로 용적률이 뭡니까? 용적률. 뭐 용적률 금표율 많이 알잖아요. 이 용적률은
얘기를 드릴게요. 우리가 이 대지가 있잖아요. 대지가 만약에 100제곱이 있다. 100제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대지에 건축물의 면적을 얼마나 지을 수 있냐가 용적률입니다. 건축물을 만약에 이 대지가 100제곱이 있는데 여기다가 한 층을 지었다 그러면 100제곱을 지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용적률이 100%입니다. 100%. 그런데 여기에 두 개 층을 지을 수 있다. 두 개 층. 100제곱, 100제곱 하면 얼마입니까? 이게 200제곱이죠. 200제곱이면 어떻게 돼요? 용적률이 200%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이나 아니면 전국의 모든 땅이 그렇습니다. 이 용적률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도시 지역이나 비도시 지역이나 뭐 농촌 지역 있죠. 농어촌 지역. 이런 지역들도 다 이 용적률을 너네는 몇 프로까지만 지을 수 있어라고 법에다가 정해놨어요. 그 법이 무슨 법이냐? 그 법이 바로 국토계획법이라고 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고 해서 여기 법에 보면 아주 줄여가지고 우리가 국계법이라고 해요. 국계법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도시지역이 있고 비도시가 있고 도시지역은 주, 상, 공, 녹으로 나뉜다라고 되어 있고 비도시 지역은 관리지역 그리고 뭐 관농자 뭐 이렇게 있습니다. 농림 뭐 자연환경 보존지역 뭐 이렇게 있어요. 관농자 이렇게 있는데 우리 서울은 비도시가 없죠. 다 도시지역입니다. 주상 공녹에 해당합니다. 근데 국계법에 보면 주거지역은 500%까지 용적률 500%까지 최대 맥시멈 정해놨고 상업지역은 1,500%까지 1,500%까지 공업지역 몇 프로, 녹지지역 몇 프로 이렇게 다 정해놨어요. 그리고 그 이 법 아래에 시행령이 있죠. 시행령이 있습니다. 이 시행령에서 이 500% 안에서는 또 1종, 2종 뭐 이렇게 막 나눠요. 전용, 일반 뭐 이렇게 나뉩니다. 그 안에서 또 100%, 150%, 200%, 250%, 300%, 500%막 이렇게 나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용적률이 법에서 정해놨는 게 있고요. 이거를 재개발에서 보시면 법적 상한 용적률이라고 합니다. 법적 상한 용적률. 얘가 제일 완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준 용적률이라고 있습니다. 기준 용적률. 얘가 제일 강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만약에 법정 용적률이 300%다라고 하면 재개발할 때 기준 용적률은 보면요. 뭐 190%, 210% 뭐 이렇게밖에 안 되어 있어요. 근데 내가 아파트를 짓고 싶은데 용적률을 다 찾아먹고 싶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용적률이 기준 용적률에서 법적 상한 용적률로 가려면 뭔가 이 좋은 것으로 주는 거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걸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기 때문에 뭔가 인센티브를 줘야 됩니다. 뭐 예를 들면 기부 체납을 한다든지 아니면 임대주택을 많이 넣는다든지 이런 내가 하기 싫은 것들을 해야지 용적률을 많이 주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용적률의 정비사업의 용적률은 다 다릅니다. 제각각입니다. 우리 정비사업이 신속통합기획이 있고 또 모아타운도 있고 역세권 뭐 장기전세 임대주택이 있고 또 역세권 활성화 사업 이렇게 서울에 한 4개의 사업이 우리 지금 많이 진행 중이잖아요. 이 4개 사업마다 용적률 체계가 다 다릅니다. 일반적인 신속통합계획은 기준, 허용, 상한, 법적 상한 이렇게 주고 있고요. 모아타운은 기준, 상한만 주고 있고 그리고 장기전세주택,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은 기준, 상한, 법적 상한 이렇게 3가지를 주고 있고 또 역세권 활성화도 기준, 상한 그리고 법적 상한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그 세부적인 내용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강의를 들으려면 한번 자료를 한번 정리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빠른 시간 내에 확실하게 주입을 해드릴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용적률이란보다 얼마나 지을 수 있는지 나타내 주는 거고 그리고 지금 현재 법적 상한이 제일 완화가 되어 있는 거고 기준 용적률이 제일 강화가 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강화되어 있는 것에서 기준 용적률 낮은 용적률에서 높은 용적률로 가려면 기부 체납을 해야 된다. 여기까지만 하시고 더 상세한 내용은 제가 다음 시간에 또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용적률에 대해서 궁금한 내용 많이 가지고 계신다면 매주 금요일 이 시간 놓치지 말고 계속해서 활용해 보시고 또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시간 통해서도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토요일마다 진행되는 양승소중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에 가셔도 궁금하신 이 용적률과 관련된 고민도 해결하실 수 있으니까요. 역시 무료 세미나 참여하고 싶으시다면 저희 방송 끝난 이후에도 이용하실 수 있는 상담 전화 계속해서 열어둘 테니까요.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 방법 자세히 안내 도움 드릴게요.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알찬 부동산 정보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